네, 두 번째 주제 강연을 맡은 유니스트의 김정섭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건너 요청을 받아서 제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 부산에 살면서 뭐 지방 소멸이나 뭐 저출산 연구를 하지는 않지만 지방 소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기독교 학문 연구회 학술대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제일 좋아했던 것 같고요. 와이프가 작년에 고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작년에 침신대에서 했나요? 그때 그또 이제 거기에서 또 뭐 논문 발표로 갔었던 학회여서 또 뭐 또 연결이 되고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요청 받은 부분은 저출산과 지방 소멸의 위기인데 사실 이건 크게 봤을 때 조금 다른 이슈인데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분량도 많고 또 되게 또 전문적으로 갈 수도 있고 되게 간단하게 다룰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좀 어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한가 그런 수치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지 제가 이 부분을 뭐 성경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좀 답을 찾기보다는 좀 화두를 던지는 측면에서 또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많은 뉴스를 아마 접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뭐 한국이 완전 망했다. 최근에 작년인가요? 이제 미국 교수님이 이제 머리 부여잡는 EBS에서 방송되면서 되게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8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낮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사실 가임 여성이 16세에서 39세 가임 기간 동안 평생 이제 출산할 아이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명도 안 되는 0.6 그래서 더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소멸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고 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면 사실 이제 국가적인 문제인데 뭐 수도권 소멸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인구 감소 특히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 공간적으로는 이제 지방 비수도권 지역이 되고요. 그래서 지방 소멸 그리고 특히 뭐 여러 이제 시골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 많은 지방에 있는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방 소멸의 이슈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울산 또 뭐 대도시라고 보실 수 있지만 매년 10,000명 이상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뭐 조만간 이제 100만이 넘으면 예전에 광역시가 됐는데 100만을 밑으로 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가에서는 뭐 석박사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부산에서 제가 도시계획 전공인데 한 5년 전에 학술대회를 하면서 부산이 과연 이제 좋은 도시로 남을 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누구 발표하신 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부산에 되게 화제가 됐던 그 워딩이 사실 부산에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노인들만 살고 그다음에 바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도시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지역의 그 지방 소멸리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치로 이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구를 바라보는 거는 이제 여러 경제학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우리 경제 지표들이 인구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인구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경제를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인적 자원이고 이제 GDP를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출산은 이제 이거를 막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뭐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멜서스 인구론 이런 데서는 인구가 너무 많으면 빈곤 제약 혼잡 요인이 되기 때문에 또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60년대에는 사실 인구 억제 정책을 썼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좀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다자녀 이렇게 바뀌어서 사실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많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합계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2년부터 이게 초저출산이 이제 보통 2.1이 이제 인구가 대체되는 수준이고 1.3은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깨지는 저출산 국가라고 보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저출산 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 문제, 뭐 저출산 문제는 사실 최근의 이슈가 아니고 되게 장기적인 이슈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계속 다루지 못하고 이제 말로는 하면서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뭐 OECD 평균 1.63인데 우리는 0.67, 문제 6까지 떨어졌으니까 OECD 주로 선진국의 한 절반 정도.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18년 대비 18년 계속 낮아지는 추세는 뭐 전 세계적으로 결혼 출산이 줄는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너무 심각하고 아주 극도로 낮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부분을 좀 공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대도시들에서 특히 이제 합계 출산율이 낮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사실 청년들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출산을 얼마나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인구 구조에 영향을 안 받는 지표인데 대도시들 대구, 인천, 부산, 서울이 이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 서울, 인천 쪽에서 아주 낮은 걸 보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세종시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직업 단순히 이제 인구 출생의 문제가 뭐 직업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현재 트렌드들을 보면 뭐 대도시가 낮고 첫째야 결혼을 일단 늦게 하게 되면 첫째야 출산이 늦어지고 결혼해서 또 첫째를 가지는 기간이 늦어지고 해서 결국은 뭐 결혼을 하지 않아서 출산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한 명만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구가 이제 계속 고령화가 되고 저출생이 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한 가구가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부양하는데 거의 뭐 에너지를 썼다면 앞으로는 자녀 부양은 계속 줄어들고 우리 이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고 출생이 적기 때고 이제 고령 인구는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양비 그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뭐 100명이 40명을 부양한다고 보면 2072년에는 이제 100명이 118명 부양해야 되는데 그 중에 100명이 이제 노인이고 나머지 18명 자녀 정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되게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출산의 이슈가 이제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거는 사실 그 인구의 변화라는 거는 이런 자연 출생, 사망과 출산에 따른 부분에 더해서 사회적인 이동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수도권으로 모든 인구와 일자리와 경제가 다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동을 통해서 저출산의 그 영향들이 이제 지방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지방에서는 출산율이 뭐 수도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소멸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여러 이제 사회적인 그 불균형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여러 지표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에 처음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수도권 인구가 이제 절반이 넘어섰고요. GRDP는 뭐 과거부터 절반이 넘었는데 지금 한 53% 인구보다 조금 더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표들이 이제 수도권에 얼마나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제 지방 소멸에 사실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불균형에서 발생을 하는데 많은 지표들이 이제 이런 부분 불균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당연히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뭐 임금 격차라든지 자산, 의료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뭐 지방은 되게 열악한 상황이 있고요. 근데 이제 도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도시가 어떻게 성장 쇠퇴하는지 핵심적인 요소로 뭐 여러 가지를 꼽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컨슈머 어메니티라고 해서 어떤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메니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나 체육 뭐 여러 가지 그런 어트랙션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특히 청년들은 다 이걸 찾아서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뭐 제가 여러 번 발표할 때마다 이걸 업데이트했는데 이거 좀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현재 공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딱 찾아보면 인구가 이제 300만, 서울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산이 21개 정도 공연이 있을 때 서울은 거의 한 10배 정도. 인구 3배 차이지만 사실은 그런 거기서 일어나는 문화활동들은 뭐 그 10배 정도 차이가 더 발생하고요. 사실 울산은 100만 인구인데 딱 2건의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대도시 서울이라는 곳이 제공하는 그런 어메니티들 때문에 더 이런 격차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여러 집중들은 서울에 되지만 서울이 과연 얼마나 스스로 생산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학적 지표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1인당 생산량과 지역의 소득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아래쪽에 있으면 그 생산한 것들이 소득보다 많은, 특히 울산 같은데 공장이 많아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소득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뭐 생산을 더 많이 하는 도시가 되고, 서울은 소득이 높고 생산도 많이 하지만 생산량보다 소득이 더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차이들은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벌어낸 생산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이제 어느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지표가 지역의 순수 치보드 뭐 어려운데, 어쨌든 이 지표를 보면 사실 경기도 서울 지역이 가장 플러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이제 충청도나 뭐 강원도나 여기서 번 돈들이 다 서울로 들어간다,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부산이 높은 건 사실 경남에서 번 돈이 부산으로 가기 때문이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지역들은 사실 그 지역에서 하는 생산 해내고 자녀들이 뭐 서울에 가니까 내가 번 돈을 서울에 붙여주고, 그러면 서울의 소득으로 또 서울에서 그 경제 활동들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구조로 해서 이런 그 경제 활동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러 실질적인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이 부분들이 더 이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뭐 우리가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균형 발전 이슈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조금 더 이제 수도권이 잘 나가니까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효율성을 우리가 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균형적인 형평성을 있는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갈등들과 이제 논쟁들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더 되는 거는, 이제 과거에 지방 소멸은 뭐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슈라고 대부분이 아마 이해를 많이 하실 텐데, 사실 농촌 인구가 적은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크게 이슈가 된다고 저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뭐 공무원 인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멸될 일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의 많은 도시들,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간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상위 최근 뭐 7년간 인구 감소율이나 인구 감소 절대적 인구 수치로 보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대도시, 강역시의 자치구나 아니면 이제 중소도시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들 때문에 사실 그 정부도 많은 대책들을 하고 있고요. 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뭐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이런 지원들을 또 하고 있고,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우리 전국에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연간 1조씩 이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정책이나 뭐 우리나라 세금 뭐 재원에 대한 분배들이 사실 인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 사실은 적게 받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대체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어떤 지표들을 좀 발굴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또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에 이런 균형 발전 아니면 국가의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노력들이 뭐 쭉 계속되어 왔지만, 사실 최근에는 이제 뭐 지방시대위원회,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고 법의 이름도 바뀌면서 좀 더 이제 지방이 주도하는 어떤 대응을 하라, 이런 기조로 좀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어떤 우리 효율성에 방점을 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저출산 문제와 뭐 지방 소멸 문제를 볼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저출산 문제를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여러 정책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애를 출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논의들까지 다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실은 문화대명령에서도 뭐 우리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우리가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가정이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되게 중요한, 결혼은 제도가 중요한 제도가 되는데, 결혼 이제 저출산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서구의 이제 많은 도시들을 보면 사실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다고 알려진 프랑스만 해도 한 40% 정도, 50% 정도는 뭐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나라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결혼제도 자체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패턴인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그런 비혼 출산이 많을수록 사실 합계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도 안 하고 출산율도 낮은데, 이게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정책적 논의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정책의 방향들이나 사회 제도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바람직한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그 부분에서 많은 학자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뭐 저출산 대책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비혈연 결혼하지 않더라도 사회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고 출산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이제 제도들이 이제 정부 출연 기관들이나 뭐 이미 제도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문화 제도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방 소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더 이제 공간 정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 후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도를 보면 희년 제도가 있는데요. 희년 제도는 사실은 처음에 땅을 출애굽하고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한 다음에 이제 7년에서 50년째 그런 노예가 됐고 뭐 이런 부분을 다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새롭게 분배를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소득이나 자산이 집중되는 것들을 이제 또 막는 어떤 제도로 그 구약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뭐 이건 뭐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과 다른 지역의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어떤 공간 정의 그리고 분배의 관점에서 좀 대응책들을 이제 기독교인들 세계관 관점에서 좀 정립하고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출산 영향이 이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이동을 통해서 이제 지방 소멸 문제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균형 발전하기 위한, 결국은 그 여러 자원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로 결국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한 성경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많은 기독교 학자분들이 또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